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걱정이라는 괴물과 싸우는 법. 저는 심리상담가입니다. 의뢰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직업에 어울리지 않게 한때 저는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술만 마시며 폐인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운둔형 외톨이라고 부르지요. 저는 그 때문에 30대 중반이 되도록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고 나날이 망가지고 좁아져가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삶을 이어나간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되레 남들을 돕는 심리상담가가 되어 있다니 세상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한창 괴로운 시기를 보낼 때 저는 밝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날 때부터 밝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으니 저렇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토록 아무런 걱정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했죠. 그러다 주변의 권유로 받게 된 난생 첫 심리상담에서 저는 그동안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차이는 걱정을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였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인기가 많든 적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이유로 나름대로 고민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동경하는 유명인도 그렇습니다. 똑똑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문제를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가슴을 졸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묻어나고 시원스럽게 웃어넘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힘들고 괴로운 문제와 맞닥뜨리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으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심리 상담을 받으며 그리고 나아가 심리 상담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문제가 나를 덮쳐왔던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걱정을 키워왔던 건 아닐까? 실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 걱정에게 먹이를 주어 피둥피둥 살찌게 만들었던 범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걱정이 저를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 나름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속을 태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걱정이란 마치 우리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먹보 괴물과 같습니다. 이 괴물은 식탐이 강해서 먹이를 주는 사람을 계속 쫓아옵니다. 먹이를 받아먹을수록 몸집도 커지고 육중해져서 나중에는 먹이를 준 사람을 깔아뭉개버리죠. 걱정이라는 괴물은 생명력이 무척 강합니다. 한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서 이제는 사라졌겠지 싶은 순간 조금만 먹이를 주면 다시 불사신처럼 살아나 우리를 덮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힘이 세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되살아난 걱정을 제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이 괴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걱정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는 대신
작고 허기지게 만들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들죠. 물론 그런다고 걱정이라는 괴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아주 약해지겠죠. 마음속에서 난동을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고 해도 나의 일상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이 괴물에게 시달리며 마음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요컨대 걱정은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키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걱정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걱정이 나를 깔아뭉개지 않도록 통제하고 길들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소비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말입니다. 저는 무조건 걱정하지 말자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겪어봐서 알기 때문이죠. 대신 저는 걱정이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전제하고 제대로 걱정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성인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제대로 걱정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 결과 지금처럼 즐겁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걱정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들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학교에서는 못 배우는 걱정 해결법. 걱정거리가 있을 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럼 질문을 바꿔봅시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친구를 찾아가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 활동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잠을 자면서 잊어버리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술을 진탕 들이붓는 사람도 있겠네요. 요컨대 우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답을 알지 못해도 막상 고민이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에 나름대로 대처하는 이유는 걱정이나 고민을 다루는 법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란 무엇인가, 고민은 왜 생기는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대로 대처하는 게 고작인 셈이죠. 물론 그 방식이 잘 통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방법이 잘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극히 사소한 고민마저도 흘려보내지 못한 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결국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마저 힘에 부치게 됩니다. 걱정거리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통하지 않는 해결책을 붙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은 바로 공식을 통해 고민을 정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걱정하는 공식. 고민은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충돌해 발생한 갈등입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각하고 있는 욕구도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욕구도 있습니다. 전자가 의식, 후자가 무의식입니다. 즉 고민이란 드러난 욕구와 숨겨진 욕구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뭐뭐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싶지 않다. 2. 뭐뭐 하고 싶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고민의 실체와 마주하고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법 편해집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이 공식에 맞추어 정리해 보세요. 심각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고민이라도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